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알아봅니다. 최재성의 역할이 정당개혁, 국회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취직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획득하는 데 이용했다는 것. 이제는 시민들이 알아채셨고, 위기의 울산 경제 다시 살리고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개표 결과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당선인 세 분 만나보겠습니다.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최재성, 송파을 당선인과 TK 붉은 물결 가운데 유일하게 파란 깃발을 꽂은 장세용 구미시장 당선인, 그리고 7.8기 아이콘이자 부울경을 민주당에 안겨준 송초로 울산시장 당선인 차례로 만나봅니다. 오늘의 이 승리는 국민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나라는 통째로 된 것 같습니다. 오늘부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저는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사퇴합니다. 이 시대 제게 주어진 호임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소감, 그리고 이어진 두 보수 당대표의 사퇴 회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말을 차례로 들어봤는데요. 선거 후 이어질 정계 개편의 쓰나미, 최강병기 조대진 변호사, 그리고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와 예측해봅니다. 이제 러시아에 온 만큼 정말 월드컵 분위기를 좀 더 선수들 간에서도 잘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방금 들은 목소리는 러시아에 입국한 손흥민 대표 선수의 말인데요. 오늘 개막하는 러시아 월드컵 3부에서는 오창석 씨, 그리고 히든풋볼 진행자인 이주원 MBC 축구 해설위원과 월드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끈 주역 두 분을 모십니다. 마지막까지 대구를 떠나지 못했던 손혜원 의원, 그리고 민주당 평화철도 111 유세단의 철이 박주민 의원을 모시고 선거 뒷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 목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네,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당선자들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결할 분은 송파을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재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입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축하 먼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많이 쉬지 않으신 것 같네요. 좀 잠겼다가요. 네. 좀 회복이 됐습니다. 네. 선거는 뭐 한두 번 치러본 게 아니니까 과거에 치렀던 선거, 이번 선거 조금 다릅니까? 어땠습니까? 다릅니다. 예, 어떤 점이 달랐죠? 특정한 이슈에 물론 이제 반응은 하겠지만 과거보다 그 진폭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합적으로 보고 또 정보가 잘 소통이 되니까 국민들께서 미리 판단을 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권은 여전히 그 선거 시기에 이슈가 뭔지에 골몰하고 그걸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데, 국민들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굉장히 좀 나름 긴 텀으로 미리 생각하고 이미 결정들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특징적인 게 선거 초반부터 부동층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 없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선거 같습니다. 최 의원님 불출마 선언하고 국회의원직 내려놓고 사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럴까, 상전벽해라 그럴까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불출마했던 2015년 2년 6개월 지났어요. 예. 짧은 시간 아닙니다. 근데 그때부터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 20대 총선 한 4개월 앞두고 불출마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불출마하기 4일 전에 안철수 대표가 탈당했고, 그걸 필두로 이제 줄탈당이 시작이 됐죠. 예. 결국 국민의당 만들어주고, 그때 20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서 치르는 선거인데 네. 국민들의 전략적 선택으로 새누리당은 오히려 패배시켰거든요. 그리고 대선 거치면서도 정치권의 문법 판단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국민들이 상식적 선택을 했습니다. 개헌을 통한 제3지대, 모색도 차찬석 태풍이 됐고,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국회 추천 총리하라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위기 탈출용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안 된다고. 튀어서 개헌 갑자기 얘기하니까 최순실 덮기용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쭉 국민들이 이제 국면을 이렇게 주도하고, 때론 제압해오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선거에도 여실히 보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 민주당 한 60년 역사상 이렇게 대승은 처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개혁, 동력이 확실히 생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절에도 한번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2석 총선 152석을 그렇죠? 했었는데요. 예. 근데 그 이후에 바로 또 많이 내줬단 말이죠. 지금 이 성적 가지고 자만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참 승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게 조합이 안 되는 언어 조탁인데, 승리를 기뻐해야 되고 감사드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러셨거든요. 저도 당선 소감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압승을 해줄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잘할 것이냐 이 문제만 남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판단하는 기준 또 요구하는 수준 이런 것들이 이제 엄격해지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혹시 당선되고 대통령하고 통화는 하셨나요? 아니요. 못했습니까? 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의 남자, 이렇게 불리잖아요. 차천, 타천으로. 근데, 의원님 국회 재입성 하자마자, 당권에 아마 도전할 것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꽤 오래 전부터, 이게 정치가 변해야 되는데, 국민은 변하고 시대는 변하고 문명은 이동했는데 정치가 안 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치적 속성을 그대로 유지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쭉 아까 말씀드렸던 제3지대 개헌을 통한 제3지대 결집이라든가 국회 총리 받자 이런 거. 근데 이거 끝나면 이제 야권 재편한다고 또 인위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렇겠죠. 이게 안 변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자기가 목적하는 정치는 이제 실패할 확률도 크고 그렇게 썩 좋은 정치가 아니다. 옛날에는 딱 되겠다고 목적 설정해놓고 죽기 살기로 하자 그러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권력의지라 그랬죠. 그래서 권력의지 없는 사람은 정치인 취급도 안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시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대표 제가 출마 선언한 날부터 보도가 되고 전부 언론에서 이렇게 묻고 하는데요. 상의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적정한지 이런 거는 얘기 듣고 상의하고 하면서 해야 돼. 제 스스로가 혼자 설정하고 이렇게 뛰어들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의원님 그동안 주장해온 정당개혁 그 정당개혁 하려면 당대표 되는 게 가장 빠른 방법 아니겠어요?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이죠. 이거 하려면 제 어떻게 보면 소신인데요. 이거 하려면 꼭 당대표 돼야지 하고 도전하는데요. 근데,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꼭, 그 합만 가지고 당대표 선출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되고, 정말 필요한 건지, 보고 판단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 뒤에 지금 송초로 당선자가 대기하고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좀 시간 정리되고 나면요. 스튜디오 한번 와서 좀 길게 얘기해 주세요.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었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갈까요? 예, 6.13 지방선거 당선자 인터뷰. 두 번째로 만날 분은 울산시장에 당선한 송초로 당선자입니다. 8전 9기의 주인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당선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송초로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최혜성 의원처럼? 예. 근데, 다른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 나오는데, 오뚜기 인생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예, 오뚜기보다는 좀 크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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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네. 한 2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도전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네네.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 한번 들지 않으셨어요? 예, 그런 때도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예. 예. 당선인 뿐만이 아니고, 네네. 가족들도 상당히 감격하고 감동하고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예, 저보다도 제 아내와 애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문재인 현 대통령과 함께 영남의 인권 변호사 3인방 이렇게 불렸던 분인데, 네네. 지금 당선되시고 나서 앞으로 네. 어떤 시정을 펼칠까? 일단 벌써 그려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지금 제가 봉화 마을에 노무현 대통령 성형에 참배하고 지금 돌아오는 차 속에서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예, 노무현 대통령님의 성형에서 새삼스러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말씀이 더 이렇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예, 앞으로 시민이 주인되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시민 주권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새삼 다졌습니다. 예. 권양숙 여사님도 만나보셨나요? 그럼요. 예. 그럼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정말 어제 TV 중계되는 걸 보시면서 예.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대통령 좋아하실 거 생각하셔서 잠을 못 주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PK의 경제는 울산이 지금껏 이끌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요즘 사정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는 어떻게 타결하겠습니까? 예. 중앙정부에서 많이 돕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야죠. 예. 그동안 울산이 한국 경제 발전의 기관차 역할을 했거든요. 예. 산업 수도로서. 그동안 기여를 엄청나게 했고 그 과정에 울산이라는 데는 환경 파괴 그리고 또 노사 갈등 또 사회적 이합 집산 아주 어려움이 많은 그런 사회적 갈등이 아주 심하니까요. 예. 어려움이 많았던 도시로서 중앙정부 내지는 국민들에게 많은 경제적 발전이나 혜택을 드린 셈이니 예. 이제 조금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도 뭔가 좀 혜택이 좀 이렇게 되돌려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울산이 요즘 우선 주력 산업이 이제 어렵죠. 선박, 자동차, 석유, 화학 이런 산업들이 다 이제 중국으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어려운 상황이고 인구가 자꾸 줄어요. 예. 울산이 아주 어려운데 중앙정부에서 각별히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울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청취자들이 실시간으로 댓글을 적어주시고 계신데요. 네네. 이성희님께서는 울산에서 민주당 시장님이라니 축하드립니다. 또 부울경 선거 결과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뿌려놓은 씨앗이 송초로 당선자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 네네. 선거 결과로 지역주의는 깨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님이 제일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게 지역주의, 동서 갈등 구조를 이용한 왜곡된 정당 구조 그리고 왜곡된 민주주의 이것에 대한 극복 이게
노무현 대통령님이 정말 하시고 싶어하는 거였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님 끝나고 나서도 저보고 나중에 대통령 임기 마치면 다시 국회의원 출마할 거니까 같이 하자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대통령이 출마하시면 또 떨어집니다. 이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 떨어져도 좋으니까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지역주의 극복에 아직도 기미가 안 보인다. 아직도 그런 물꼬를 못 텄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 그 길로 가자.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남북 평화 또 남북 통일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 예. 이게 시작이고 기본이다. 이런 말씀하셨던 생각이 오늘 참 안 그래도 대통령 서명에 가서 아주 참 머리를 계속 이렇게 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철호 당사자는 더 그런 생각이 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동진 정책도 실시하고 했었는데 다 실패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성공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혹시 당사자님 서울 올라오실 일이 있으면 우리 방송에 한번 나와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8전 9기의 주인공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자였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최강병기 코너 시작합니다. 오늘 조대진 변호사,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지난번에 사전투표율 20% 넘으면 머리를 노랗게 하겠다. 네, 조마조마했습니다. 이제 내일 미용실 가는 날이었어요. 네. 내일 어떤 색으로 지금 정확하게 완전히 센 노란색으로 하면 법정에 못 들어갈 것 같아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징계를 애교머리를 하시죠. 애교머리. 그렇죠. 집사람이. 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파란색으로 염색이 아니고 스프레이 뿌렸다고 하던데.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좀 의원님들은 또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좀 커버가 되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하면 약간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집사람이 걱정이라고 지금 되게. 노란색으로 스프레이 뿌리고. 아닙니다. 진실하게 염색을 해가지고 돌아오고. 알겠습니까? 예. 스프레이로는 안 됩니다. 그건 거짓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대진 변호사 얼굴이 커서 보통 사람보다 많이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노란불을 염색하면 볼만 할 겁니다. 시청률이 그냥 청취율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증 꼭 해주시고요. 자, 6.13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는데 여당이 이렇게 압승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민주 세력에서 승리한 배경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세 가지 정도 꼽고 싶고요.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영향력이고 두 번째는 오늘 물러나셨지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또 다른 영향력.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부 기자 경험을 볼 때 어떤 선거보다도 제주가 좀 아쉽긴 한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일 대우로 형성해가지고 굉장히 좀 쭉쭉쭉쭉 선거운동도 여러 가지 단일 대우를 잘 형성했던 것도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박근혜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이런 점도 있을 테고요. 선거라는 게 나만 잘한다고 결과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때문에 못해주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보수정당이 제대로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민심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 이렇게 마음도 있었겠지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야당이 너무 제 역할을 못했다. 그리고 야당이 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진지한 좀 반성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꾸 문재인 정부를 발목 잡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거에 대한 국민들이 좀 부담감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또 극대화시킨 게 또 홍준표 대표의 언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부담감이라 좀 불편한 감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민들이. 방금 송철호 울산시장하고 인터뷰했습니다마는 PK 지역은 완전히 넘어왔다. 민주당 쪽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3당 합당 이후로 따지면 30년 만이에요. 그렇게 넘어온 거고. 또 TK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패배하긴 했지만은 30%가 넘는 40% 가까운 그런 지지를 얻었다. 특히 대구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대구 경북이 뭐 이번에는 뭐 그 자유한국당이 뭐 수성을 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대구 경북이 마지막으로 경고장을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만 봐줄 테니까 다음번에는 이제 국물도 없다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한 것 같아서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나 그 보수층이 좀 이렇게 제대로 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다음번에는 이 부분도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저는 보여집니다. PK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면 이번에 한 번에 이렇게 갑자기 확 뒤집어진 게 아니고 그동안 어떤 이런 전조가 있었죠. 예. 2년 전에 총선 그리고 작년에 대선. 예. 뭔가 이렇게 바뀔 수 있겠다라는 전조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TK가 이제 그 다음이라고 본다면 이번에 지방선거가 이제 뭔가 실제로 확 뒤집어지기 전에 어떤 전조라고도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조대진 변호사 네. 말처럼 이번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이 황골탈퇴를 하지 않는다면은 2년 후에 있을 총선도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하면 황골탈퇴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거는 그러니까 위장 변화가 아니라 제대로 된 변혁을 요구하는데 자꾸 그 나물의 반찬을 돌려가면서 상을 차려내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새로운 밥과 새로운 반찬을 내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진짜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달라. 이런 부분 정도의 쇄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파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나마 지금 살아남은 게 무소속으로 출마한 원희룡 지사 한 명 정도 지금 살아남은 셈인데 그러니까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 뭔가 새로운 인물 하면 계속 남원정 하면서 어떤 그 소장파들 얘기였는데 이제는 그들도 더 이상 소장파가 아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젊은 이미지나 젊은 보수 인물들 내세워야 되는데 지금 과연 지금 현재 보수 진영의 그런 인력 풀이 그런 새로운 보수 인물을 딱 내세워서 이런 게 우리 미래입니다라고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보수 진영이 다 같이 한꺼번에 다 지금 있는 걸 싹 민 다음에 다 모여가지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자라고 하지 않는 한 당장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점에서 화제의 당선자 한 분 만나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에서 당선돼서 파란을 일으킨 분이죠. TK 지역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장세용 구미시장 당선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시용입니다. 예,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선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구미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시장이 된 것이, 실제로 이렇게 상당히 파급을 일으켜야 될 때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단계 역사의 변화에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지금 차츰하게 되었습니다. 예. 구미라고 하면은 뭐 보수 지역 가운데서도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여기서 당선됐기 때문에 그것도 유일하게 당선됐기 때문에 많이들 놀란 것 같아요. 그 유세 쭉 하시면서 돌아다니실 때 구미 시민들이 이번에는 한번 바꾼다 이런 예감을 좀 받았습니까? 네. 처음에는 시민들 정치에 대한 상당한 불신, 또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는 그런 불신이 많았습니다만은, 점차 시간이 진행돼 나가면서 민주당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두어 달쯤 정도부터,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선이 지금 구미시장 당선된 것도 화제지만, 시의회도 보니까는 민주당이 많이 당선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의원이 8분이 당선되고, 도의원이 또 정말 특별하게 3분이나 당선되어서, 이제는 도의회가 전까지는 일당 독점 체제였는데. 그렇죠. 그것이 이제 무너지고, 시의회도 저도, 어느 정도, 소수파로서 주도권을 한번 행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시장님 이제 일하시기도 좀 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 능력에 따라서는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많아요. 뭐 너무나 많은 질문에 너무나 많은 고민이 지어진 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마을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서로 얽혀서 하나의 이제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보수 담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 구미시 발전에 어느 정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가를 두고서 시민들과 이제 많은 논의를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여기 저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가 나와 있는데 질문할 게 하나 있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안녕하세요. 예, TV 중계를 화면을 보니까 그 옆에 아내분께서 정말 막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막 웃지는 못하시고 울지도 못하시고 정말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얼굴을 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런 아내분께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학생운동 출신으로 또 사회운동을 하면서 아내와 결혼 생활에서 여러 가지 생활의 굴곡도 많이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에 와서 아무래도 그 중간에서 아내가 도의원, 경북도 비례대표 도의원으로서 활약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자기의 뜻을 제가 드디어 시장으로서 한번 실행할 수 있게 된다는 데서 상당히 감격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듣고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어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장세용 구미시장 당선자였고요. 자,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험지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본인도 예측을 쉽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어쨌든 당선된 것 자체가 되게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정치 지형을 좀 바꿨다는 면에서도 되게 큰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보수 정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유승민 대표 연쇄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선거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지금 비상체조로 아마 전환될 것 같은데 정계 개편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네, 그러니까 방법이 없죠. 그거 말고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히 무슨 묘수가 있을까 하는 게 좀 예상이 되고요. 왜냐하면은 안 해봤고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 보수 지형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대급 지금 참패이기 때문에 과연 이 보수 지형에서 겪어보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근데 정계 개편을 한다고 덩치만 키운다고 하면 그건 또 외면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들이 국민이 원하는 건 정당을 쪼개고 다시 합쳐가지고 외형을 키우거나 새로운 외형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을 갖고 조금 새롭게 태어나라는 주문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외형만 새로 바꾸고 이합집산하면 국민들이 또 한 번의 심판을 할 거라는 거를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홍준표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 빠르긴 합니다만 정계 은퇴도 벌써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어제 개표 결과 3등을 했죠. 그래서 근데 따지고 보면 지난 대선 때 서울에서 얻었던 득표율이 득표율보다도 더 안 나왔어요. 네. 그리고 보니까 지난 대선 때 서울만 놓고 보면 안철수 후보가 2등을 했거든요. 홍준표 후보보다 더 얻었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김문수 후보보다 훨씬 뒤쳐져서 3등을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네. 바른미래당은 솔직히 그리고 안철수 후보한테만 기댔는데 너무나 이제 참혹스럽게 결과가 나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더 많이 흔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 조기 전당대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죠. 차기 당대표. 이름이 거론되는데 아까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 밥에 그 나물. 결국
반찬 가지수 그대로고 위치만 바꿔가지고 이제 다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뭐. 구심점이 없다. 김무성, 뭐 정우택, 그렇죠. 나경원, 이왕구. 그러니까 예. 그 밥에 그 나물도 어렵다고 제 집사람이 맨날 그러더라고요. 그 밥에 그 나물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지금 시야에 보이는 사람들은 조금 뒷손을 물러나고 새로운 보수를 조금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좀 기대하기 때문에 예전 사람들이 다시 나오면 그건 되게 불편해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태호 후보가 상당히 존재감을 이 와중에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선전했죠. 그렇죠. 예상 밖으로 많이 나왔고 저력이 있다라는 것도 보여줬고. 추천입니까? 김태호 당대표?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예. 그렇게 한장 갈아엎어야 된다.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눈물 어린 전당대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를 해야 됩니다. 웃으면서 그렇죠. 당대표 선거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아주 이제 선거 성적도 좋기 때문에 또 이제 다음번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서로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과 누가 또 보조를 맞춰줄지를 또 이제 당원들하고 이제 당원들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이제 대표 선수로 추려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류와 비주류의 대결 이게 조금 뭐 화제성이나 혹은 너무 또 심하게 붙으면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세요? 비주류라는 단어가 당분간은 좀 그러니까 없어질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은 입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박 기자님 굉장히 나이브하시네요. 왜요? 그 진문 간별사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누가 친문이나 딱 정해줘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선거라는 게.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 당대표는 어떤 관리형 당대표가 필요하다라는 게 당내에서 어떤 공감대 그리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이번 당대표를 발판 삼아서 다음엔 자기가 뭐 대선 후보를 나가보겠다, 뭘 한번 쥐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류 비주류의 대결이 제가 볼 때는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게 일단 대부분 사람들은 다 나도 주류다라고 일단 얘기를 할 것이고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간별사들이 등장해서 넌 아니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워낙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밖에서 지금 정리하라고 하니까 네. 저희만 듣는 거예요. 예, 이해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듣고요. 저희는 다음 주 만나죠.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 광고 듣고 와서요. 저는 7시 정각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